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김현수 할아버지, 올해 67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동생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심한 다툼으로 인해 서로 남남처럼 지냈죠. 그런데 2년 전 우연히 동생과 마주친 후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과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지금은 매일 만나서 함께 사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형제가 함께 시작한 일이 대박이 나서 연 매출 5억 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5세와 62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대체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년간의 원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풀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김현수 할아버지와 동생 현철 씨의 놀라운 화해와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인 2003년 김현수 씨와 동생 현철 씨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현수 씨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었고 현철 씨는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작은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형, 공장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갖자. 현철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평생 키우신 사업인데 어떻게 팔아? 현수가 반대했습니다. 형은 공무원이니까 상관없겠지만 나는 사업해서 살아야 해.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공장을 운영하면 되잖아. 나 혼자 어떻게 해? 형도 함께 해야지. 나는 공무원인데 부업을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실랑이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현철이 형의 동의 없이 공장 기계 일부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야, 현철아. 너 뭐 하는 거야? 현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계속 결정을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야. 어차피 팔 거 아니야? 누가 언제 팔는다고 했어? 내 동의도 없이? 형은 맨날 나중에만 하잖아. 나도 살아야 한다고. 그날 두 형제는 주먹다짐까지 벌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가 서로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철아,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다시는 형이라고 부르지 마.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형 같은 형은 없었으면 좋겠어. 현철도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20년 동안 두 형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했습니다. 현수 씨는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살았고 현철 씨는 여러 사업을 하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부모님 제사 때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따로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세서 먼저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삼촌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현수 씨의 딸이 몇 번 제안했지만 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잘못한 건 삼촌이야. 내가 왜 먼저 연락해? 현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너무 고지식해서 답답해 죽겠어. 내가 왜 먼저 고개 숙여?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원망만 커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봄,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현수 씨가 퇴직 후 동네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바로 앞 가게가 현철 씨의 순대국밥집이었던 겁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러 간 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은편에서 현철이 국밥집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현철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허리도 구부정했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현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매일 아침 마주쳤지만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 씨는 현철의 가게를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국밥을 끓이고 청소하고 서빙까지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현철 씨도 형의 가게를 신경 썼습니다. 반찬 가게는 나름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성실한 성격이 장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맞은편 현철의 가게에서 물이 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철은 혼자서 물을 받으려고 그릇을 여기저기 놓으며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저 친구를 도와줘야 하나? 20년간의 원한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형제의 어려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큰 비닐을 가져와서 현철의 가게 앞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현철은 그 비닐을 보고 형이 가져다 준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철은 국밥 한 그릇을 형의 가게 앞에 놓고 갔습니다. 종이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 씨는 용기를 내서 현철의 가게로 갔습니다. 현철아, 형.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철아, 미안하다.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 내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형제하자. 응, 형. 2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하느라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형,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 현철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업도 몇 번 망하고 아내는 병으로 일찍 떠나고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현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특히 어머니 제사 때마다 너 혼자 어떻게 지내나 걱정됐어. 두 형제는 그동안 서로를 미워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 후 두 형제는 서로의 장사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현수 씨는 현철의 국밥집에서 반찬을 공급했고 현철 씨는 현수 씨의 반찬 가게 손님들에게 국밥집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현철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형, 우리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무슨 사업?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을 좋아해. 우리가 함께 전통 음식 전문점을 열면 어떨까? 현수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본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현철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형은 요리 솜씨가 좋고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 우리가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두 형제는 작은 식당을 함께 차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6개짜리 조그마한 식당이었죠. 현수 씨는 주방을 담당했고 현철 씨는 홀 서빙과 장사를 담당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현수 씨가 잘 만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의 전통 가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의 음식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현철 씨는 손님 응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며 단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치찌개 드릴까요?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집밥 같아서 좋아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1년 후에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12개 테이블로 늘렸지만 여전히 손님이 넘쳤습니다. 현재 두 형제의 식당 형제반상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성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20년간의 원한을 풀고 진심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둘째, 역할 분담이 완벽했습니다. 현수 씨는 음식에만 집중하고 현철 씨는 서비스에만 집중했습니다.
셋째,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한 음식들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넷째,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형제가 화해한 후에 따뜻한 마음이 손님 응대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두 형제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고릅니다. 형제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시장 상인들도 형제가 정말 사이 좋다며 좋은 재료를 골라줍니다. 오전 8시부터 함께 조리를 시작합니다. 현수 씨는 국물을 끓이고 현철 씨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20년간 각자 살아온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가게 문을 열면 이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전쟁 같지만 두 형제는 완벽한 호흡으로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형, 7번 테이블 김치찌개 추가요. 알았어. 바로 나가. 오후에는 함께 청소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현철아, 20년 전에 화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 할 수 있잖아. 두 형제는 이제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해서 전국에 형제 반상을 오픈하고 싶어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사이가 안 좋았던 형제들이 저희 가게에서 화해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음식으로 가족의 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철 씨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형제 반상에서는 가족 화해의 사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형제들이 이 가게에서 만나서 화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장님들 보니까 우리도 화해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수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비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원수로 살았을 거예요. 현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잃을 뻔했어요. 지금 두 형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만큼 외로운 일이 없어요. 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두 형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화해의 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계신가요? 김현수, 현철 형제는 말씀하십니다. 자존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20년을 원수로 살았던 형제도 화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냐? 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원 안에 쓸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현수, 현철 형제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화해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족 화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